자, 의사결정 나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우리가 해보도록 할게요. 이론적으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니버셜 뱅킹 사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R 프로그래밍 실습하는 거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은행 사례는 지난주에 이미 좀 설명을 드렸어요, 다. 근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프로세스가 밟아져 가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작업하고 그 다음에 파티셔닝 나누고 그 다음에 모델 개발하고 교차 검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제일 마지막에 컴퓨전 매트릭스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쭉 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은행의 사례입니다. 유니버셜 은행은 타겟 마케팅을 활용한 캠페인을 하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만약에 개인 대출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은 과연 수락할까 안 할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타겟 마케팅에 대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한테 보냈을 때 또는 누구한테 보냈을 때 응답률이 가장 높을까. 불특정 다수한테 보내면은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했던 기억이 혹시 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블류 할 때 비용도 계산해서 한다 그랬죠. 그래서 메일 보내는 비용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총 데이터는 5,000개가 있다고 했고요. 성공률은 9.6%, 480명의 응답을 이제 수락한 데이터가 있어서 9.6%고요. 분리는 우리가 학습 데이터로 3,000개, 검증 데이터 2,000개 놓고 우리가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밑에 있는 게 실제 데이터에 대한 거를 좀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나이가 있고요. 경력이 있고 소득, 가족수,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 평균 카드 사용액, 교육, 그 다음에 담보부채권, 그 다음에 개인 대출. 요게 이제 결국은 요게 종속 변수죠. 결과 변수죠, 우리가. 개인 대출을 했다, 안 했다. 이거를 우리가 보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 변수가 제일 마지막 변수예요. 요걸 맞추고 싶은 겁니다, 요거를. 거기에 이제 증권계좌, CD계좌, 은행 뱅킹이 있는지 없는지, 신용카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변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개인 대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뭘까? 그리고 그 규칙이 어떻게 될까? 이거를 우리가 쭉 보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우리 과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풀 모델로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완전 모델. 모든 거를 다 가지치기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최종 모델, 앞으로 우리가 만들 최종 모델이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 모델이 더 정확하게 100% 맞춘다 그랬죠. 뭐에 대해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100% 맞추지만 실제로 검증용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정확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검증용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큐러시가 높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위주로 간다. 그래서 했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런 그래프죠. 요런 학습 데이터는 계속 맞춰서 거의 제로에 간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제로에 간 거죠. 근데 밸리데이션 정확도는 가다가 어느 순간에서 오르게 되죠. 그래서 요 수준을 우리가 골라서 최적적인 모델을 골라야 된다 했죠. 근데 이게 X 에러 값이라든가 이런 거를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교차 검증 에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교차 검증 X 에러 값만 우리가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요게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이제 여기 오차 범위까지 스탠다드 에러 1표준 편차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이냐, 요 기준이냐 요거를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분할 횟수. 요게 n 스플릿이라는 게 요겁니다. n 스플릿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가지친 개수예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완전 성장 모델일 때는 가지친 게, 자, 앞에 잠깐 보시면 요거랑 개수입니다.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게 가지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몇 번 됐다는 거예요? 풀 모델은 몇 번이에요? 25번 가지친 거예요. 요 뒤에 있는 거, 세 보시면 25번입니다. 그렇게 쳤을 때 X 에러 값이 최적화가 되는 게 아니고 보면 내려가다가 올라가죠, 다시. 그래서 6번일 때가 최저값을 갖는데 요 이후에는 오히려 올라가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매번 하는 것보다는 이 교차 검증이라는 기법에 의해서 얘가 딱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검증이 된다라고 이제 뒤에 할 겁니다. 테스트 하는 방법을 해볼 거고요. 이 CP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알파 값의 의미예요. 알파 값은 우리가 뭐로 배웠냐면 나무 그 스플릿에 대한 거를 가중치를 준 거 있었죠. 벌점을 주는 거. 그래서 에러 T하고 그 해줬을 거예요. 비용 W표. 그 개념을 이용해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CP에서 알파 값이 1이면 루트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즉 분리가 전혀 안 되죠. 1일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딱 고정 모형. 위에 보면 요거 딱 하나 있을 때 아무것도 분리가 안 되고 하나 있을 때가 그 분리 때 알파 값을 1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알파 값을 CP라는 게 알파 값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알파 값을 조정해 주면서 어느 때 가장 최적화된 값을 갚느냐 이런 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알파 값은 결국은 이 N 스플릿, 즉 뭐냐면 데이터 분할하는 횟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에 따라서 알파 값을 조정해 주는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XLR 값들이 전체적으로 W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0이면은 어떻게 돼요? 다 분리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거의 마지막까지 다. 그렇게 0. 그때가 25번. 근데 요 안에 데이터 개수를 어떻게 N 스플릿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지를 본 건데, 그때가 14번 했을 때, 요 값이 가장 최소 값인데, 그죠? 요 값을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 최저값을 한 개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가 된 거죠. 그래서, 요게 25번 한 거. 그 다음에, 요게 교차 검증 에러까지 기준으로 한 거. 요게 14번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샘플링 오차를 최적화시킨 게 총 7개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최종적으로는 7개 스플릿한 게 가장 정확하게 이제 에러 값들이 가장 최적화된 값이다. 이렇게 된 거죠. XL하고 플러스 1표준 편차까지 포함시킨 거의 그림이에요. 요게 이제 최적화된 그림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요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R 스크립트에 의해서 이제 이걸 짜는 거예요. 짜서 이제 이걸 해서 그림까지 그려내는 거가 오늘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실습을 해야 되죠? 자, 실습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개념이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조건을 좀 줘야 돼요. 우리가 카트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스탑 룰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지정을 해줘야 되니까, 교차 검증할 때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옵션도 많이 결정을 해줘야 되니까, 오늘 그 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카트를 할 때 그 옵션을 어떻게 주는지가 오늘 좀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라이브 베이지안 할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옵션 주는 게 거의 없었죠. 또 오늘은 옵션을 많이 줘야 돼요. 그거를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만든 거에다가 옆에 R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 볼게요. R 스크립트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올린 파일에 그 universal bank.csv라는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이쪽으로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의사결정 나무에서 패키지들을 많이 깔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할 패키지가 총 4개입니다. 4개. 좀 많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 R 파트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먼저 하라 그랬죠? 자, 저도 처음부터 안 깔았으니까 요걸 다 깔아 볼 거예요. 그래서 R 파트 패키지가 있습니다. 얘를 가지고 실제로는 카트를 돌리는 거예요. 모델을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rpath.plot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랜덤 포레스트하고 그 다음에 a.back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포레스트 알죠? 그 앙상블 나무를 여러 개 만들어서 숲을 만들어 놓고 그 값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그런 개념할 때 얘 랜덤 포레스트랑 얘가 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rpath 패키지를 먼저 깔고요. 인스톨 해볼게요. 요거를 4개를 다 인스톨 하십시오. 인스톨 할 때는 말씀드렸죠? 하나 해놓고 다 기다려야 돼요. 자, 설치를 하면 여기 빨간색이 돌아가면 가만 놔둬야 돼요. 빨간색 돌아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밑에 여러분들 밑에 이게 엔터 쳐질 때까지, 그죠? 스크립트가 쳐질 때까지 계속 놔둬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설치해 볼게요. 자,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로드 해야죠. 패키지 로드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로드까지 해봅시다. 자, 우리 다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항상 인스톨은 이렇게 해주라 그랬죠? 나중에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